아, 도미니언님이 지금 1년이 좀 넘으셨군요. 이러면은 메탈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그 취업은 수능이라는 시험이랑 공무원 시험이랑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단기간에 끝내야 돼.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울 때 여유를 두면 안 돼요. 지금은 5월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에 취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3월에 취업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무조건 상반기 때 취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취업이라는 결실을 거둬야 돼요. 단기간에 초집중해서 막 끝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3월에 시작하는 사람이 올해 안에 하자 라고 하면은 더 길어져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도미니언님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1년이 넘어가고 하면은 멘탈이 터져요. 어느 정도 준비도 한 것 같고 근데 계속 발전은 없는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막연함이 계속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빡 해야 된다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상반기에 빡 끝내겠다 아니면은 하반기 한 10월 11월에는 끝내겠다 이 마인드로 한번 해보세요. 모의 면접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현직자분들은 재직 중이기 때문에 우리 업종 특성상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줌으로 할 예정이고 근데 줌으로 하다가 추후에 반응도 좋고 오프라인으로 하고자 하는 희망자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면 오프라인으로 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터디 궁금한 게 있습니다. 1기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4주로 잡았어요. 한 주마당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A 시간도 가질 거예요. 저는 이제 QA 전문이지만 QC 생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 생산 직무인 사람도 있고 완전 QA에 정형화된 사람도 있고 완전 QC인 사람도 있어요. 현직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 같은 시간을 매주 받을 수가 있어. 너무 좋죠. QA 입사 후보는 QA 직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2번 내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건지 둘 다인데요? QA 직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평가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거를 쓰는 게 입사 후 포부거든요. 둘 다가 맞습니다. QC 대리입니다. 호시국 신입들 실험을 아예 안 해봤다고 하네요. 가르치기 현타 옵니다. 요즘 실험을 아예 안 해봤다고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취준생분들 집중해주세요. 여기 QC 대리분이 오셨는데 실험을 아예 안 해봤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현타가 온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본인의 후배들을 인수인계를 해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기본적인 실험을 해봤다면은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든 실험을 해보셨다 하면은 어필을 하세요. 아시겠죠? 간혹 이런 분도 계세요. 사실은 실험을 해본 사람이 실험을 안 해봤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그냥 실험을 진짜 잠깐이라도 해본 사람과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을 해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QC 직무 지원할 때는 어필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호시국 전이라 실험을 해봤는데 자꾸 떨어지는 신입입니다. 도미니언님 자꾸 자기 자신을 떨어진다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나는 붙을 사람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이제 잘 될 사람 잘 되는 사람 취업한 사람 아시겠죠? 몇몇 실업 커뮤니티에다가 트러블 슈팅 거 물어보긴 하는데 트러블 슈팅 같은 게 중요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단은 기초라고 생각하고 기초는 그냥 기본적인 실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QC 직무에 한해서는 초대조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대양 생산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중소기업도 지원해가고 그랬는데 취업이 안 돼서 저번 주에 전공을 못 살린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대양 생산직을 못하는 게 아쉬움이 남아서 고민입니다. 요즘 취업도 어려워서 냉정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해보고 싶다는 게 적극적으로 이런 열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정해져 있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에 면접까지 본 거고 아직 취업은 안 하신 거죠? 이러면은 계속 지원을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취업이 더 우선적인 목표냐 아니면은 나는 죽어도 대양 생산직을 가야겠다. 야 이거 둘 중에는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취업이 우선이다 하면은 대양뿐 아니라 정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무 QC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대양 직무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를 줄여버리면은 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죽어도 배양만 하겠다. 그러면 취업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배양만 지원하세요. 학부 마지막 학기에 취업 도전 중인데 오늘 지원한 곳 전부 떨어졌네요. 대기업은 포기해야 되나 봐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건이님은 저한테 스펙 진단 상담 문의를 주세요. 제가 스펙 보고 정말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건이님은 지금 막 학기잖아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원한 곳이 몇 개나 되십니까? 서류 합격률은 진짜 다 낮다고 봐야 돼요. 한 6개 7개 쓰고 떨어졌다고 절망하고 있다면 제가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분이 제약회사는 연봉이 적은 대신 주식을 받고 신약개발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살짝 얘기하셨는데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나요? 스타트업 같은 데는
보면은 이런 게 있긴 해요. 이거는 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정말로 이제 잘 돼가지고 상장까지 돼가지고 주식 가치가 딱 올라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드립니다. 현직자 관점에서 GMP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GMP는 정말 범위가 넓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현직자마다 다 다른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자기가 맡았던 업무라고 대부분 할 거예요. 군대 간 사람들 어디가 제일 힘들었냐 물어보면은 각자 본인이 했던 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가장 무난한 거라고 하면은 저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문서화라고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문서화의 개념이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GMP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문서화되어야 되거든요. 이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만 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QC 직렬 준비하고 있습니다. QC 현실 검색해보면 야근수당 안 주는 곳들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야근수당 안 주는 곳들도 있고 포괄 임금제라고 해서 애초에 주는 연봉에 야근을 어느 정도 포함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야근수당 안 준다고 표현을 하는 데도 있겠죠. 야근수당을 제때제때 시간마다 주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직무 현직자분께 피드백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직무 관련해서 많은 걸 알진 않지만 아무래도 취업준비생분들보다는 잘 알 거니까 제가 줄 수 있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신약개발 분야도 스터디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직무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있겠지만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면접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는 어느 직무를 막느라고 비슷하기 때문에 스터디가 도움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 쪽 전공도 바이오의약품 쪽에 많이 계신가요? 있는 경우 많습니다. QC 신입으로서 필요한 건 스스로 약전을 해석해보는 능력입니다.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네요. 조중숙 님이 이제 대리님으로서 신입사원분들을 가르치면서 현타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전을 스스로 보지 않고 위에 사수분한테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걸 일단 구분을 드릴게요. 취준생과 신입사원은 또 다릅니다. 제 관점에서는 취준생이 약전까지 막 달달달 볼 필요는 없어. 근데 들어가서는 약전을 봐야 돼. 왜냐면 실험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세요. 오버스펙이라고 중견 이하에선 명문대 안 뽑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현직이 느끼기엔 사실인가요? 대기업 다 떨어지는데 그럼 어디 가야지?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오래 다닐 사람이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길게 가야 좋잖아. 이 사람이라 한번 뽑았는데 새로 뽑고 인수인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낭비잖아요. 그래서 한번 뽑을 때 진짜 오래 갈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봐요. 근데 오버스펙이 우리 회사에 만약에 인서울대학교에 사람이 아예 없는 회사야. 근데 인서울학교 또는 스카이가 와. 그래서 스카이 친구는 또 프라이드가 또 있어요. 지방 국립대학교 다 마찬가지로. 그럼 프라이드 있는 친구들이 자기랑 이제 비슷한 학벌이 없는 곳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무시도 받고 이러다 보면은 프라이드 있는 친구 입장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메이저 제약회사거든요. 매출액으로 탑5 안에 드는 회사인데 거기서도 오버스펙을 안 뽑아요. 스카이가 별로 없었고 해외대는 뽑으면 3개월 후에 나가니까 그냥 잘 안 뽑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분은 삼바나 세트리온 이런 데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승부를 거세요. 물론 송도에 있는 기업들은 다 일단은 지원을 하시고, 아시겠죠? 개발하는 약의 메커니즘, 이렇고 비슷한 메커니즘의 경쟁자는 이 정도 개발해서 이런 경쟁력이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약이 이런 장점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다. 지원 동기에 이런 거 적는데도 도미니언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QC나 뭐 이런 거라면은 사실 메커니즘 따질 게 아닙니다. 직무 관점으로 봐야 돼요. QC가 메커니즘하고 개발하고 이 약의 경쟁력과 시장성 이런 거를 논할 직무가 아니에요. 그냥 GMP를 잘 지키고 실험 절차를 잘 지키고 꼼꼼하게 시험을 잘 해내는 거,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완전 다른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공공기관 학생연구원으로서 석사학위를 따는 건 일반 대학원 석사에 비해서 인식이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대부분의 석사가 일반 대학원일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공공기관 학생연구원에 대해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일반적인 걸로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학벌을 많이 본다는 기준이 뭔가요? 인서울인데 중견도 대기업도 아닌 어딘가에 떠다니는 기분입니다. 사실 뭐 학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뭐 떨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예전 영상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들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영상, 보고 싶은 거 그냥 저한테 의견을 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직업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벌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직업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괜찮은 학벌이에요. 아시겠죠? 제품 제조기사, 분석기사보다 GMP 기술인 자격증이 더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세 개 다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GMP 기술인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GMP 기술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현직자도 따기 어려운 자격증으로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따는 데에 몰두하기보다는 그냥 취업에 자소서랑 면접 때 어필할 지식을 공부하는 형태로 공부를 추천을 드립니다.